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채권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채권 수익률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면서 시장 참여자들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선 후 채권 시장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거 지금 이제 금리를 뭐 연준의 정책 금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 추이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 9월 달 FOMC 이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 전에 4.5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내려와서 4.3대인데 예. 이 최근에 이 채권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네. 우리가 출발을 우리가 8월달 미국 노동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3.7까지 떨어진 데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뭐냐면은 이번 대선 전에 금리가 거의 한 80bp가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8월에 발표된 이제 노동 데이터 실업률이 4.3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 네. 당시에는 또 반대로 그 이후에는 또 이게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묶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드려야 될 거는 9월 중순에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50bp 빅컷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을 약간 더 촉발하는 요 한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조금 더 말씀을 여쭈면은 우리가 직전 2016년 1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죠. 뭐냐면은 2016년에 트럼프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실제로 오히려 국채 매수를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하고 금리가 내려갔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우리 앵커님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2016년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렉시트가 발생했어요. 그래요. 브렉시트가 네, 네, 글로벌 네. 경제가 굉장히 리스크 오프 상황이 되면서 국채를 쫙 매수한 상황이고 또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다 기대했는데 예상 외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블러핑이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급등을 했죠. 그 당시 80bp 떴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면 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뭐 5대5 정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월가에서는 이미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부터 거의 트럼프가 거의 100% 정도 될 거란 느낌으로 시장을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선반영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일시적으로 한 4.5 근처에 갔는데 갔다가 다시 4.3이 내려왔죠. 네. 일단 아까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4.5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 국채 자체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레벨로 오다 보니까 싸 보인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레벨이니까 사실은 이제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는 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고 그리고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채권 트레이더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5의 절대 금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매도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레벨의 금 레벨이 되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조정이 왔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2016년에 보면은요 트럼프가 2017년 1월달에 취임했는데 갑자기 채권 시장이 돌변합니다. 네. 반대쪽 스탠스로. 그래서 제가 뭐 좀 이 답변을 좀 길게 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현재 레벨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FOMC에서 미 연준이 이제 25bp 인하를 단행했고 12월 FOMC도 남아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기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채권 시장 어떤 영향 예상이 되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번에 25bp, 요번 11월 때 25bp는 거의 시장이 다 예측을 했고, 물론 연준의 로드맵에 다음 달 12월 달 또 25bp를 원래는 점도표상은 예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켓에 시장에서는 5대5 정도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건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그냥 동결할지 이게 한 5대5 정도 반영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일시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우려감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상승한 측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스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는 미 연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금리 레벨이 어떤 굉장히 제약적 경제
약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레벨이기 때문에 큰 로드맵에서는 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설령 12월 달에 금리를 만약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1월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게 명확해지고,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시장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만약에 12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 가정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외관상은 미국 경제가 거의 모든 게 그 굉장히 스테이블한데 네. 연준이 금리를 한다. 아, 연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경제 문제가 비하인드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 금리가 훅 내려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네. 이벤트로. 그런 좀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우리가 한은이 이번 달에 28일인가요? 네. 금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지난번에 환율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껄끄러워졌다는 예, 맞습니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은 총재나 부총리가 우리 그러면 지금 한은 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 이게 네. 이슈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경기 부진이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 부진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이런 네.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변수를 종합적으로 퍼즐로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판단이실 텐데, 근데 하나 이제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해결이 됐죠. 뭐냐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굉장히 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글쎄요, 뭐 지금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에 더 직면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쪽의 어떤 이슈나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현재 높은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개인적으로 못하고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근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어 있는 향후 한 1년 동안의 한국은행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전망을 보면은 한 2.5에서 한 2.7 레벨 정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 스탠스가 어떤 흐름을 봐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더 결과적으로 더 내려야 될 상황으로 봉착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은 이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된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이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저한테 이제 외부에 인터뷰도 예. 많이 하고 이제 그 질문할 때 꼭 등장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세요. 글쎄, 네. 왜냐하면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약간 패닉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예. 결국은 우리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저렇게 미국이 경기 부양 쪽에 스탠스를 하면 재정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럼 그 결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살 사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발행 물량이 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다 사실은 이제 계속 부채,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왔고 계속 부채가 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과연 트럼프가 우리가 어떤 처음에 이렇게 얘기로 언급됐던 것들이 실제로 집행 과정에 과연 그만큼 될 것인가? 사실 그보단 적을 거라고 얘기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한국에 우리가 미국 관련돼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게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9배 내지 10배를 지금 한국에다 청구서를 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론은 딜을 데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마치 그런 걸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측면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많이 해요. 그럼 국채 발행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차환 발행도 안 될 네네네. 것이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폭락하는데, 문제는 미국은 지금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 이외에 모든 나라가 지금 거의 메이저 국가들이 경제가 가라앉고 있어요. 네. 특히나 유럽은 리세션 압박이 있고 중국도 방금 말씀하신 것 중국도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현 절대금리 높은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는 저는 계속 점증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거 발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로직에는 동요를 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 우리 투자자가 요즘 오늘 비트코인 얘기도 있고 뭐 대체 투자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파생 상품에 이런 것들이 다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항상 담보가 필요해요. 네. 담보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마 대표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정도 레벨에서 미국채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고채는요? 한국은요? 한국은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 한번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매력적 레벨에 왔다는 게 이제 최근에 바뀐 스탠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국채는 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오히려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강한 정책 그리고 우리가 피어 그룹이었던 중국과 유럽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사실 우리가 경제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사실 주식시장은 불편하지만 사실 채권 가격은 오히려 사실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면 디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여기에 덤으로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년 11월 달에 우리가 WGBI 인덱스 글로벌 국채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되고 거기에 추정 규모는 한 70조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WGBI 인덱스 편입 안 됐어도 선진국의 국부 펀드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게 이미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지수 편입량으로 보면 한 7조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국채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그 한국 국채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유럽은 금리 인하를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한 3% 내외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 특히나 유럽 자금 입장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한국 국채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또 우리가 좀 약간 우려를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 매수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지난 연말에 보면은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미국 장기채 투자 많이 하셨어요. 예. 앞으로 어떨까요? 계속해서 좀 더 투자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아마 이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기채보단 단기채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단기채는 연준의 기준금리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네네. 반면 장기채는 아까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정책에 블로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못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금리 레벨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우리 일기 때 자세히 보면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관세를 올리고 보호무역하는 것들이 글로벌 경제 교역량을 줄이고 결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중장기로 작용이 된다는 거 이미 검증돼 있고 1930년 이후 대공황 이후도 좀 그렇게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현재 금리 레벨이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 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혹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등장하면서 금리 살짝 뜰 건데 그럴 때마다 사는 쪽의 스탠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은 블랙 프라이데이들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보시면은 겨울철이 들어가면은 고용이 줍니다. 특히 건설 고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달에 요번에 8월 달에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이후에 트리거 요인이 뭐였냐면 노동시장이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거 플러스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게 맞물리면서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오면서 쫙 금리 떨어졌는데 1월 달에도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BOJ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겨울 들어가면서 노동이 좀 위축되면 노동 데이터가 안 나오면 1, 2월 달에도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리스크지만은 채권 시장 기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현재 금리 레벨이면 분할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짧게 한번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뭐 국고채 그런 식으로 따졌는데 금리 조금 더 쳐주는 회사채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거. 일단은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 랜딩이 된다고 하면 회사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예상과 달리 경제가 더 밀릴 것 같으면 회사채 투자하시면 안 되고 국채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네. 리스크가 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